그래서 높은 혈당도 문제가 되지만 출렁이는 혈당이 더 문제가 됩니다. 우리 몸에서 최대한 버티다가 그때 무너지는 겁니다. 꽃감 하나가 밥 반 공기 정도의 수준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건강지킴이 노동훈 원장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원장님. 네, 반갑습니다. 당뇨 수치를 보면은 정상인데 왜 계속 나빠질까? 혈당이 왜 이렇게 바뀔까? 이런 것들 궁금해하신 분들이 있는데 네. 답해 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혈당은 똑같은 게 아니라 하루에도 수시로 변합니다. 우리도 뭐 혈압을 재보면 왜 이렇게 혈압이 자꾸 변하죠? 라고 물어보시는 것처럼 혈당도 계속 변합니다. 그래서 혈당이 변한다라는 개념을 받아들이셔야 되는데 기존의 혈당을 측정할 때는 바늘로 찔러서 일회성으로 측정을 하다 보니까 그런 인식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진료실에서 검사 결과지를 받아보고 나서 당화혈색소가 6.6이면 괜찮은 거죠? 라고 물어보시는데 근데 그러면서 이분이 하시는 말씀이 좀 눈이 침침하다, 발이 저리다 라는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 수치는 어느 정도 유지를 하고 있는데 왜 이렇게 증상이 나타나지느냐 요 이야기를 처음부터 끝까지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평균 값이라는 게 있고 순간 값이라는 게 있다고 보면 됩니다. 당화혈색소는 말 그대로 혈색소, 헤모글로빈에 당이 붙은 거를 말하는 거거든요. 평균적으로 혈당이 높으면 당화혈색소가 올라가는 겁니다. 이것은 평균입니다. 평균. 식후에 250, 300까지 올라갔다가 새벽에 50, 60까지 떨어져도 둘을 더해서 나누면은 평범하게 나옵니다. 하루 종일 140 근처에서 조용히 지낸 사람하고 같아 보입니다. 그런데 혈관 입장에서는 조금 다를 수가 있습니다. 혈당이 급격하게 오르면 혈관 안쪽 벽은 자극을 받고 상처를 받습니다. 또 혈당이 급하게 떨어지면은 몸은 위기 상황으로 인식을 하고 스트레스 호르몬을 내보내서 또 당을 올리게 됩니다. 하루에 이 과정이 서너 번 반복이 됩니다. 이게 1년이면 1000번이 넘습니다. 당이 안정적으로 유지가 되는 것과 이렇게 변동이 심한 것은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높은 혈당도 문제가 되지만 출렁이는 혈당이 더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검사지 한 줄로 안심하지 마시고 식후 2시간 혈당을 한번 재보시면 거기에서 진짜 그림이 나오게 됩니다. 인슐린이 이제 지쳐가는 과정입니다. 이걸 설명을 드릴게요. 왜 이렇게 되느냐? 우리 몸에서 일어나는 일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밥을 먹고 식사를 하면은 혈당이 올라갑니다. 그러면 췌장에서는 인슐린을 내보냅니다. 인슐린은 열쇠라고 보시면 돼요. 세포의 문을 열어서 당을 세포 안으로 들여보냅니다. 그런데 이 자물쇠가 뻑뻑해지는 때가 옵니다. 열쇠를 꽂고 문을 열어도 안 열립니다. 이것을 인슐린 저항성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췌장은 어떻게 될까요? 열쇠를 더 많이 만듭니다. 문을 열어야 되기 때문에 2배, 3배로 만듭니다. 그래서 당뇨 초기에는 혈당이 정상으로 나옵니다. 췌장이 좀 더 일을 하는 거죠. 야근을 해서 버티고 있는 겁니다. 이 시기가 몇 년 정도는 갈 수 있습니다. 그러다가 췌장이 지치는 시기가 옵니다. 열쇠 생산이 떨어지는 순간 혈당이 갑자기 올라갑니다. 그 환자분들이 이런 말씀 많이 하세요. 아니 얼마 전까지 괜찮았는데 갑자기 당뇨가 왔다라고 하시거든요. 우리 몸은 그렇진 않습니다. 갑자기 온 게 아닙니다. 우리 몸에서 최대한 버티다가 그때 무너지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하나입니다. 지금 혈당 관리를 하는 것은 늦은 걸 되돌리는 것이 아닙니다. 남은 췌장이 제 기능을 잘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겁니다. 자, 첫 번째 실천 순서를 말씀을 드릴게요. 먹는 순서입니다. 채소를 먼저 드시고 다음 고기나 생선, 계란 같은 단백질, 마지막을 밥을 드시는 겁니다. 저도 20대 때 대학을 갔었을 때 그 술자리가 많잖아요. 그러면 과 선배나 형들이 그런 말을 많이 했어요. 술 먹기 전에 꼭 밥을 먹어라. 그게 안 되면 계란이라도 하나 먹어라. 그래야 술이 덜 취한다. 그때는 그 말의 의미를 몰랐거든요. 근데 요즘 이런 것이 자꾸 밝혀지잖아요. 당도 마찬가지입니다. 채소의 식이섬유가 위안의 그물처럼 먼저 깔립니다. 그 다음에 단백질은 위에서 음식이 내려가는 속도를 늦춰줍니다. 그리고 밥을 먹잖아요. 그러면 흡수되는 속도가 느려집니다. 같은 식사, 같은 양인데 식후 혈당이 40까지도 차이가 납니다. 이것은 매우 의미가 있는 숫자입니다. 따로 비용이 드는 것도 아닙니다. 반찬을 바꿀 필요도 없습니다. 젓가락 가는 순서만 바꾸면 됩니다. 오늘 저녁에 한번 해보시고 식후 2시간 뒤에 한번 재어보세요. 그러면 한번 확인을 하시잖아요. 그러면 저절로 하시게 됩니다. 자, 두 번째는 무엇을 줄일까입니다. 음식을 줄이는 것인데 다 끊으라고 말씀드리진 않습니다. 평생 그렇게 살아봤던 식습관을 한 번에 바꾸기는 쉽지가 않습니다.
자, 첫 번째는 과일입니다. 몸에 좋다고 알고 계셔서 오히려 안심하시는 경우가 있는데 당을 많이 올리는 맛있는 과일들이 있습니다. 홍시, 꽃감 좋아하시죠? 꽃감 하나가 밥 반 공기 정도의 수준입니다. 수박이나 참외 같은 것들 물처럼 드시니까 양이 통제가 안 됩니다. 그리고 더 위험한 것은 과일보다 주스나 즙입니다. 갈고 짜내는 순간 섬유질이 사라지고 당만 남습니다. 일반적으로 생각했을 때는 이것을 뭐 과일만 넣고 짜서 먹었기 때문에 첨가물이 안 들어가고 좋다라고 생각하실 수가 있잖아요. 건강하게 드시기 위해서 내가 착즙한 주스를 드시지만은 오히려 제일 빠르게 혈당을 올립니다. 그래서 저는 과일을 드실 때 이런 방법을 추천을 드립니다. 사과나 배를 껍질째 작게 한 조각, 딸기나 블루베리 같은 베리로 드시는 것을 추천을 드립니다. 이런 그 과일은 종류보다는 양과 형태입니다. 통째로 조금만 드시기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라면 좋아하시죠? 저도 참 좋아합니다. 근데 이거 한 번에 끊을 수 있을까요? 쉽지가 않거든요. 그래서 방법이 있습니다. 면은 3분의 2만 이쪽에서 반만 드시고요. 콩나물이나 버섯을 드시면 좋습니다. 그리고 계란을 하나 꼭 넣으세요. 국물은 많이 드시면 좋지가 않습니다. 나트륨은 혈압을 올리고 혈압은 당뇨와 마찬가지로 신장을 망가뜨립니다. 그리고 낮에 드시고 나서 운동을 하시면 좋습니다. 저희 장애인 건강주치의로 양주에 방문한 어르신이 계시는데 작업치료를 할 때 짜장면을 드시더라고요. 저는 그분 말리지 않습니다. 당에 나쁜 거 알고 있지만 우리 작업치료할 때 한 달에 2번만 드신다고 하시더라고요. 맛있게 드시되 운동을 더 하시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금지하는 것보다 제대로 먹는 게 더 좋습니다. 세 번째는 운동 이야기입니다. 많은 분들이 아침에 운동하십니다. 이것도 참 좋습니다. 그런데 혈당만 놓고 본다면은 시간을 조금 조절하시는 게 좋습니다. 식후 30분에서 1시간 사이에 혈당이 피크를 찍습니다. 당연한 거죠. 음식이 들어가니까 당이 올라갑니다. 그래서 저는 식사 끝나고 나서 15분쯤 후에 20-30분 걷기를 추천을 드립니다. 짧아도 괜찮습니다. 15분만 걸어도 좋습니다. 근육은 움직이는 동안에는 인슐린 도움 없어도 혈액 속으로 포도당을 끌어다 씁니다. 빨리 걸으실 필요도 없어요. 그냥 식사하시고 그릇 설거지 하셔도 좋고 아니면 물에 담가 놓으셔도 좋아요. 그리고 햇볕을 받으면서 그냥 동네 한 바퀴 가볍게 산책하시면 됩니다. 하루에 보통 2번, 3번 식사하시잖아요. 이렇게 해서 하시면은 하루 30-40분 운동 시간을 확보를 하시게 됩니다. 그래서 아침에 한번 30분 걷는 것보다는 매 끼니 식사 후에 15분, 20분이라도 걷는 게 훨씬 더 좋습니다. 무릎이 불편하시면 앉아서 그 종아리를 들어다 놓는 동작으로도 됩니다. 안 하는 것보다는 훨씬 낫습니다. 자, 네 번째 실천은 술과 잠입니다. 마지막 이 두 가지는 식단표에 잘 안 나옵니다. 자, 첫 번째 술입니다. 술 마셨는데 혈당이 낮게 나왔다고 안심하실 거 아닙니다. 요즘 연소혈당 측정기가 있으니까 술 드시고 혈당 측정하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근데 안심하실 게 아닙니다. 간은 혈당이 떨어지면 저장해 두었던 당을 풀어냅니다. 그런데 술이 들어오면은 간은 우선 알코올을 해독을 먼저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일을 멈추게 됩니다. 그래서 술 마신 날 그 새벽에 혈당이 위험하게 떨어질 수도 있습니다. 인슐린이나 일부 당뇨약을 쓰시는 분들은 특히 그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 또 자고 있으면 저혈당이 와도 잘 모릅니다. 이게 취한 건지 혈당이 떨어진 건지 모르기 때문에 알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술을 드신다면은 빈속은 피하시고 음식과 함께 음식을 먼저 충분히 드시고 알코올을 드시는 것이 흡수 속도를 늦춰줍니다. 그리고 과음 절대 안 되고요. 주무시기 전에 혈당을 한번 재보시면 좋습니다. 다음은 잠입니다. 식단도 지키고 운동도 잘하는데 혈당이 안 잡히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러면은 저는 잠은 잘 주무신지를 여쭤봅니다. 잠을 잘 못 자잖아요. 그러면은 코티졸이 올라갑니다. 그러면 인슐린이 잘 듣지 않습니다. 식욕 호르몬도 많이 나와서 다음날 달고 기름진 음식이 당기게 됩니다. 이것은 의지의 문제일 수도 있지만 의지의 문제가 아닐 수도 있습니다. 호르몬 자체가 우리를 그렇게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잠은 충분히 자시는 게 좋고 7시간 정도 목표로 하시고요. 잠들기 2시간 전에는 야식과 술을 끊으시면 좋습니다. 혹시 코를 심하게 곤다 그러면 수면 무호흡도 확인하시기를 추천드립니다. 당뇨와 같이 오는 경우도 많습니다. 자, 오늘 좀 길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정리해 드릴게요. 5가지입니다. 먹는 순서, 그 다음 과일과 주스, 라면 먹는 법, 식후 걷기, 그리고 술과 잠. 다 하실 필요는 없어요. 그냥 하나만 하시면 되는데 저는 그렇다면은 뭐를 할까요? 먹는 순서, 식후 걷기. 요거는 하시기가 쉽습니다.
요 두 가지 한번 해보세요. 당뇨는 한 번에 이기는 병이 아닙니다. 매일 조금씩 내 몸을 당뇨로부터 멀리 도망가는 병이라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당뇨를 멀어지는 삶을 살게 되는 거죠. 오늘 많은 말씀 드렸는데 오늘부터 당장 실천하시면은 훨씬 더 건강하게 살아가실 거라 생각합니다. 네, 지금이 7월 말 8월 초 가장 더울 때고 이제 어제 중복이 지났는데 네. 이제 이런 여름에 당뇨 환자한테 좀 더 조심해야 될 거, 더 알아야 될 거 어떤 게 있을까요? 네, 해마다 이맘때가 되면은 검사지가 나빠져서 오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겨울철에는 잘 나왔는데 여름에 왜 이러죠? 이렇게 물어보십니다. 사실 여름은 당뇨 환자들에게 편한 계절처럼 보이지만 가장 흔들리기 쉬운 계절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여름에 무엇을 조심해야 하는지 보양식부터 과일, 찬 음료까지 순서대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왜 여름에 혈당이 흔들릴까요? 두 가지 방향으로 흔들립니다. 첫 번째, 올라가는 쪽입니다. 혈당이 높으면 몸은 소변으로 당을 내보내려고 합니다. 그때 물이 같이 빠져나갑니다. 또 여름에는 땀을 많이 흘리죠. 땀으로도 물이 빠져나갑니다. 몸에 물이 부족하면 혈액이 좀 상대적으로 농축이 되고 진해집니다. 같은 양의 당이 있더라도 농도가 더 높아집니다. 그러면 또 우리 몸에서는 소변으로 물을 또 내보냅니다. 이게 여름철 악순환의 원리입니다. 어른들은 갈증을 잘 못 느끼셔서 이 고리에 더 쉽게 빠집니다. 그래서 심하면 의식이 흐려지는 상태까지 갈 수도 있습니다. 최근에도 나이 드신 분이 여름철에 이제 쓰러져서 돌아가셨다는 뉴스가 봤는데 아마 이런 사례였지 않을까 저는 조심스럽게 생각을 해봤습니다. 반대로 내려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여름에는 입맛이 없어서 식사를 거르시고 더운 데에서 활동을 하십니다. 또 약은 그대로 드시거든요. 그러면 저혈당이 옵니다. 식은땀이 나고 어지러운데 이게 당이 떨어져서 그런 건지 내가 더위를 먹어서 그런 건지 헷갈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름에는 혈당이 높은 쪽과 낮은 쪽 양쪽을 다 봐야 됩니다. 보양식을 제대로 드시는 법을 말씀을 드릴게요. 여름에 보양식 드십니다. 근데 먹지 말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익숙했고 또 이맘때가 되면 꼭 드셔야 되니까. 근데 어디가 문제인지 알고 드시면 됩니다. 첫 번째, 삼계탕입니다. 닭고기는 문제가 없습니다. 살코기는 좋은 단백질이거든요. 문제는 안에 든 찹쌀입니다. 그리고 다 드시고 나서 뽀얗고 맛있는 국물에 밥까지 말아 드시면 한 끼에 탄수화물이 2번 들어갑니다. 게다가 찹쌀은 맵쌀보다 혈당을 더 빨리 올립니다. 다음은 국물입니다. 삼계탕의 국물은 나트륨이 상당합니다. 맛있는 삼계탕을 드실 때는 이렇게 한번 해보세요. 찹쌀은 절반만 드시고 밥은 말지 마시고요. 국물은 절반 이상 남기세요. 닭껍질은 벗기시고 살코기 위주로 드시면 좋습니다. 그리고 함께 나오는 깍두기나 김치보다는 오이 같은 채소를 먼저 드시면 좋습니다. 장어 좋아하죠. 저도 얼마 전에 아들과 함께 장어를 먹고 왔는데 장어는 단백질과 지방 위주라 혈당은 크게 올리지 않습니다. 다만 달콤한 양념 소스가 문제입니다. 그래서 소금이나 생강만 곁들여서 드시는 게 낫습니다. 추어탕도 좋은 편입니다. 여기에 밥 양과 국물 염도만 보시면 됩니다. 콩국수는 의외로 조심하셔야 됩니다. 콩물은 훌륭하지만 국수 한 그릇이 밥 한 공기가 넘습니다. 그래서 면은 절반으로 줄이시고 설탕을 넣어서 드시는 분도 계신데 설탕은 좀 피해 주시는 게 좋습니다. 냉면도 마찬가지입니다. 면 양도 많고 육수에는 나트륨이 많습니다. 비빔 양념에는 설탕과 물엿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드신다면은 물냉면이 훨씬 좋습니다. 그리고 면은 남기시고 육수는 다 마시지 않기를 추천드립니다. 정리해 보겠습니다. 보양식에서 위험한 것은 고기가 아니라 같이 들어오는 밥과 면, 국물입니다. 여름철 과일도 말씀드릴게요. 여름 과일은 제가 좀 환자분들에게 싫은 소리를 좀 많이 하는 부분입니다. 과일은 몸에 좋으니까 괜찮죠? 라는 생각이 여름철에 혈당을 올립니다. 수박부터 보겠습니다. 수박은 나쁜 과일이 아닙니다. 아주 좋습니다. 시원하고 달콤하고 얼마나 맛있습니까? 문제는 양입니다. 더울 때 냉장고에서 각 꺼낸 수박 물처럼 넘어가니까 많이 드시게 됩니다. 작게 썬 것 한 컵 정도가 한 번 분량입니다. 참외는 하나만 드셔도 밥 3분의 1공기 정도의 당이 들어옵니다. 2개 드시면 밥 한 공기 정도가 됩니다. 복숭아는 물러진 것보다 단단한 것이 좋습니다. 익어서 물러질수록 당은 빠르게 흡수가 됩니다. 포도는 가장 조심하셔야 됩니다. 당도가 높은 데다가 한 알 한 알 계속 손이 갑니다. 한 송이 넣고 드시지 마시고 10알 정도만 덜어서 드시면 좋습니다. 드시는 방법도 중요합니다. 밥 먹고 바로 후식으로 드시면 이미 올라간 혈당 위에 또 혈당을 얻는 셈입니다. 차라리 간식 시간에
견과류 메달이나 요거트와 함께 드시기를 추천드립니다. 다음은 찬 음료입니다. 여기가 가장 어려운 것 같습니다. 여름철 혈당을 무너뜨리는 진짜 범인은 음식보다는 음료인 경우가 많습니다. 마시는 거는 먹었다고 기억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괜찮은 것부터 먼저 말씀드릴게요. 무설탕 아이스 아메리카노나 아니면은 아이스티가 아닌 무가당 차, 보리차, 옥수수 수염차 이런 거는 편하게 드셔도 됩니다. 아이스 아메리카노는 설탕만 넣지 않으면 혈당에 영향이 거의 없습니다. 다만 시럽이 기본으로 들어가는 배당도 있으니까 주문할 때는 빼달라고 하시면 좋습니다. 이제 조심해야 될 음료입니다. 첫 번째 이온 음료입니다. 땀을 흘렸으니까 좋다고 생각하십니다. 그런데 이 이온 음료 500ml 한 병에 각설탕 10개 정도가 들어갑니다. 흡수도 빠릅니다. 당을 빨리 올리겠죠. 이것은 운동으로 땀을 많이 흘린 운동선수를 위해 만들어진 겁니다. 식혜나 미숫가루도 그렇습니다. 식혜는 엿기름으로 밥을 삭힌 음료입니다. 그 자체가 당입니다. 스무디, 프라푸치노, 과일 주소도 앞에 말씀드린 그대로입니다. 그리고 슬러시나 빙수 한 그릇은 한 끼 식사량보다 당이 많은 경우가 흔합니다. 요즘 뭐 유명한 호텔의 빙수들도 많이 팔잖아요. 맛있지만 그만큼 당을 많이 올립니다. 무설탕이나 제로 음료 어떠냐 물어보십니다. 혈당만 놓고 보면은 큰 문제가 없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다만 많이 드셔서 단맛에 익숙해지게 되면은 그런 달지 않은 음식을 자꾸 피하게 됩니다. 그래서 물을 기본으로 두시고 가끔 드시는 게 좋습니다. 제일 중요한 물이죠. 물은 어떻게 드셔야 될까요? 여름철에는 물을 넉넉하게 드셔야 됩니다. 목마를 때 드시는 게 아니라 시간을 정해놓고 조금씩 나눠서 드시면 좋습니다. 갈증은 물이 부족해진 뒤에 옵니다. 그래서 소변 색깔을 보시면 좋아요. 화장실에서 소변을 볼 때 진한 노란색이다. 그러면 물이 모자란 상태이기 때문에 물을 더 드시면 좋습니다. 다만 신장 기능이 떨어져 있거나 심장 때문에 수분 제한을 받고 있는 분들은 좀 다릅니다. 이런 분들은 담당 의료진과 수분 섭취량을 조절하시는 게 좋습니다. 자, 여름에만 있는 두 가지 위험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발입니다. 우리 여름에 더우니까 샌들이나 슬리퍼 많이 신으시잖아요. 그러면 발이 밖으로 나옵니다. 감각이 무뎌지신 분들은 부딪히거나 그렇게도 모릅니다. 아무래도 좀 상처를 받기가 쉽죠. 특히 뜨거운 모래사장이나 달궈진 아스팔트를 걷다 보면은 화상을 입기도 좋습니다. 뜨거운 걸 잘 못 느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다음 물놀이 뒤에 발가락 사이를 제대로 말리지 않으면 무좀이 생기고 갈라진 틈으로 균이 들어갑니다. 저희 방문 진료하면서 또 혈액 투석하면서 그런 분들 가끔 봅니다. 관리가 정말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름철에는 맨발을 피하시고 씻고 나서 발가락 사이를 확실하게 말려주시는 게 좋습니다. 자, 두 번째는 약과 기계입니다. 인슐린 자체가 열에 약합니다. 그래서 여름철 차 안은 60도까지 올라갈 수 있기 때문에 차 안에 인슐린을 두면은 그 인슐린이 변하게 됩니다. 그러면 효과가 떨어지는데 알기가 어렵습니다. 혈당 스틱도 마찬가지입니다. 고온 다습한 곳에 두면은 수치가 부정확해집니다. 그래서 여행이나 외출할 때는 인슐린을 보냉백에 넣어 다니시고 또 보냉백 안에 차가운 얼음 같은 곳에 직접 닿지 않게 해야 됩니다. 이렇게 얼면은 못 쓰게 됩니다. 자, 여러 가지를 많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정리하겠습니다. 여름철 혈당이 흔들리는 이유는 게을러서가 아니라 계절 자체가 그렇습니다. 자, 세 가지입니다. 보양식에서는 밥과 국물을 줄이시고 과일은 통째로 조금만 드시고 그리고 물이 가장 좋습니다. 이 세 가지만 잘 지키셔도 가을에 검사 결과가 달라집니다. 자, 더위 잘 견디시고 다음 진료 때 좋은 수치로 뵙겠습니다.